제가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 하고는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 왜냐하면 총선의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김재현 의원이 작년 8월에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좀비 정당이라고 명명을 했던데 아마 대한민국의 정당이 현역 3선 의원한테서 좀비 정당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게 아마 전무후무할 거 앞으로도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좀비 당이라는 그 명예로운 칭호를 바꿔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좀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번 총선에 이런 참패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야당에서 전혀 이 이념에 대한 이제 그거를 전혀 그걸 안 하고 이따가 이제 좀비 정당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만일에 집에 손자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할아버지 보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서 그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 사람들 보십시오. 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뭔지 진보는 굉장히 쉽죠. 더불어 잘 살자는 거니까. 아주 심플한데 보수가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수가 뭐 하는 거냐, 보수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반공하자는 거 아니냐, 뭐 원자력 가자는 거 아니냐, 뭐 친미하자는 거 아니냐, 뭐 대기업 잘 키우자는, 기업 잘 키우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보수의 영혼이 아니죠. 그거는 보수의 정책이죠. 이거는 마치 인간에게 사람의 키가 몇 센치고 코가 왜 생기고 머리가 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이죠. 이념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보수와 진보는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두 가지 답을 내고 있죠. 보수와 진보는 인류 한마디로 말해서 100만 년에 99.9% 이상의 세월 동안 인류의 99.999%는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고 맨날 굶주리고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고요. 그런 불행한 인류가 지난 3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벼락 출세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00년 전에 지금의 인류와 300년 그 이전의 인류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뭐 말할 수 없이 분별을 했는데 결국은 인류가 이 이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는 300년 전에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도약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불행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많이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함부로 잡혀가지 않고 자유가 주어지고 나서부터 떡이 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생산 인구라는 것은 전부 노예 아니면 소작이 됐으니까 자기는 적게 일해가 적게 지어 먹는 거는 똑같으니까 적게 생산할수록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생겨서 이거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살아가는 처자식에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인류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대충 학자들이 그걸 해보니까 한 인류의 생산성이 자유가 생기고 시작하고부터 한 10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힘이라는, 자유의 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인류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해답이에요. 영국은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형편없는 기후도 나쁘고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천지를 개벽시키는 혁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부터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그게 원인이 뭐냐 보니까 영국에서 자유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은 절대 영국이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자유가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고 물었다면 아마 거의 100%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냐 하면은 중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대답했어요. 왜? 인류에게 산업이라는 게 생긴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부자를 했냐면요. 15세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로 선진된 나라를 했냐면 바로 철강이 나왔어요. 중국에. 그 다음에 군사 목적으로 화약, 대포가 나왔고요. 천연가스를 구축했어요. 15세기에. 지식도 너무너무 전부에 활자가 나오고 인쇄기가 생기고 바퀴 달린 전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산업의 역량이 있었는데 그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안 나오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중국은 2~3천 동안 전 세계 GDP의 거의 20%를 30%를 몇천 년 동안 차지해온 나라예요. 근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모택동이 취임해가지고 자유를 뺏고 나니까 그게 불과 10년 사이에 2%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중국이 다시 자유를 얻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돼서 다시 지금 2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조사가 뭐냐? 물론 사랑, 그 다음에 의식주의 이런 게 다 있지만 사실은 그를 떠나서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까요? 그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다양한 선택을 가진 인간이 행복하니까. 이 자유가 주는 효용을 보니까 이것이 떡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뿐 아니라 그게 또 어마어마한 선택을 주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이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인류 행복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아요. 보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자유와 선택이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론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인류는 이 자유와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자유와 선택을 보존하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컨서버티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 번역을 잘못했거든요. 우리는 컨서브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보존이죠. 우리의 cultural heritage를 보존하자. Let's conserve our cultural heritage라는 말은 보존하자는 말인데 이걸 보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온 사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에서 전혀 미국 사람 누구한테도 보수라는 데 대한 그게 없어요. 정확감. 아무도 그걸 갖다가 보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컨서브라는 것은 보존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절대로 기득권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보수가 변화지향적이에요. 왜? 인간은 자유가 있으면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수구라는 단어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반동, 변화에 반대하는. 그래서 리액셔너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후배들하고 젊은이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보수가 결국은 분명한 가치를 지향하고 절대로 수구가 아니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유가 있고 이것이 풍요와 다양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의 원천이 바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란 뭔가? 자유를 주면 반드시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배 아픈 사람을 케어하자고 하는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다 아는 대로 진보라는 가치죠. 그래서 우리 진보도 꼭 필요한 존재다. 결국은 진보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는 다 절대로 성공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필리핀, 마르코스의 그 보수가 지배하니까 결국은 진보 선진국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박정희 대통령의 보수의 그 집권의 마지막에 하나의 시대. 진보가 발전되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보가 가지는 기본적인 것이 있다. 보수만 있는 나라, 진보만 있는 나라 둘 다 절대로 잘 모르겠어요. 한쪽이 너무 커지면은 그 밖에 수레는 너무 중간 뱅글뱅글 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대참패한 거는 참 국가적으로 너무 큰 불행이죠. 바퀴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의 발전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시기가 이제 우리한테 올 겁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보존하자. 자유가 주는 선택과 그걸 보존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수의 것인데 결국은 진보를 우리가 왜 프로그레시브라고 그러냐. 보수가 너무 좋아서 이만큼 왔는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하는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보수가 없는 진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보수가 없는 것은 떡이 안 되니까 모두가 가난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가 가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보수 진보를 가장 헷갈리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진보는 공동체 구성원의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보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은 by definition 공동체 전체의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항상 보수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반면에 진보는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평등하냐 이러니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좁게 보면 진보가 될 수가 없고 왜? 좁게 보면 1000명만 보면 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넓게 보면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가장 명언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의 덕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전부 자유의 덕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꽤 있어요. 네. 자유가 뭔가 한번 예를 제가 유락시설에 화장실이 한 6개밖에 없는데 수백 명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 쓰려고 와가 하는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얼핏 생각하면 자유를 준다는 뜻으로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너가 빨리 들어가 싶은 놈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얼핏 보면은 자유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글이에요.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냥 그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소위 자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 나오는 다음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그 청중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있었어요. 네가 말이지 이거 순서 정해라. 다음은 너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자입니다. 그 인류 역사잖아요. 정글이 싫어서 만든 게 독재입니다. 근데 이건 자유가 아니죠. 그럼 언제 자유가 오는가? 자유는 선착순이라는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을 정해요. 그 규칙이라는 건 뭐냐? 인센티브에 입각한 규칙이에요. 어떤 인센티브냐?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들어간다 하는 게 그 인센티브. 그 규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생길 때 비로소 하나의 자유라는 게 허용되는 발생하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나 귀가 작지가 않도록 들은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라는 이제 용어가 된 거죠. 시장은 첫째로 명령이 없어야 돼요. 너 이래라 하고 명령하는 순간 그건 이미 시장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에 입각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규칙을 어긴 놈, 새치기 하는 놈, 엄벌하는 그게 있어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시장의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고두고 여기됩니다. 이렇게 파산을 했는데 수백 개 거대 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오바마가 아까 뭐랬죠? 시장에 절대 명령이 없어요. 이거 사라, 말아라, 이게 없어요. 그다음 인센티브에 대한 그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신택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빌반들에게, 기업들에게,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너가 1원을 가져오면 정부가 그 주식을 담보로 6을 대주겠다. 한마디의 명령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 기업이 다 팔렸어요.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가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정부가 절대 설치지 않아요. 명령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수행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이 시장의 원리를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이 시장의 원리를 창달하고 주장하고 싸워야 되는 게 보수의 사명이에요. 왜 작년에 좀비당이라는 걸 했냐? 황교안 대표 훌륭한 분이지만은 취임 후에 단 한 번도 자유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보수라는 건 자유와 선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수는 완전히 인물을 방기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참패가 나중에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 국민을 너무나 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UN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라는 데가 매년 각 나라들이 행복지수를 측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는 12인데 국민 행복도는 15년에 47다, 작년에는 54위가 됐어요. 12위나. 그리고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SDN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한국인의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선택을 빼앗기고 있다.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수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택을 빼앗기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아시아 학교 중에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행복지수가. 중국 빼놓고. 대만, 싱가포르, 이 선택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히 제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인간에게,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게 세 가지잖아요. 첫째 경제고, 둘째가 교육이고, 그죠? 세 번째가 정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세 분야에서 전부 다 국민의 선택을 다 빼앗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같이 교육에서는 선택을 빼앗겼죠. 왜? 나는 항상 인간에게 두 가지 형이 있잖아요. 행복지향형이 있고 성공지향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애들을 갖다가 도매금으로 하나로 집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 선택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공지향형, 원자 그대로 모든 국민은 원하는 사람은 대학을 갈 자격이 있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공립대학은 소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들은 전부 다 거의 그 주의 주민이면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저 애가 봐서 아빠 나는 말이야 예일 가서 하버드 가서 말이야 나는 말이야 돈도 많이 벌고 이러고 싶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나는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길을 열어주는, 그걸 열어주니까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주지만 선택의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걔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길을 정해가지고 나는 의사, 변호사 이런 큰 이제기티브 이런 코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가게 해주고, 경영하기 싫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미 미리부터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유럽은 대학의 서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선택을 빼앗긴 국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여기 뭐 경제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우리나라의 가장 경제의 핵심이 바로 노동이잖아요. 경제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노동 정책, 노동 시스템이 결국은 80%죠. 경제에. 근데 이 근본적인 노동 시스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와 선택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필요할 때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대체 고용권 하나가 있을까 없음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노사 관계가 완전히 상전이 벽해가 돼. 대체 고용권은 뭐냐?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을 때 회사로 하여금 외부에서 그 대체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여기 시간당 $10,000 달라는데 그 노조는 여기 7,000원밖에 못 준다고 할 때 그러면 밖에는 8,000원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지. 만일에 이 친구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법으로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면 이 파업이 장기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조가 파업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이거 몇 달 몇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해주는 이것이 대체 고용권인데 이것이 허용되면은 파업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옛날에 노조 파업을 쓸 때 이 대체 고용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첨예한 이슈를 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거는 허용해도 된다, 허용해야 된다는 판례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노사 관계가 굉장히 험하겠죠. 팀스터즈 유니언 특히 제일 악문 것도 그랬는데 정말 미국의 축복이 그렇게 온 거잖아요. 1980년에 레이간이 취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노조원들 이거 정말 행보하면 안 된다고 막 떠들고 하면서 당선이 되놓으니까 노조들이 일주일 만에 항복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항공관제사 파업을 일으켰는데 레이간이 그때 대체 고용권을 할 수 있냐? 대부분 판례를 할 수 있으면 입법은 안 됐습니다. 그래 실행해 이렇게 된 거예요. 대체 고용권을 기업들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어떤 효과가 난지 아세요? 10년 만에 파업은 6분의 1로 줄었어요. 파업 참가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미국에 항구적인 노사 평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전부 그 혜택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체 고용권을 맡고 있는 나라는요. 그 위대한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후진국 하나하고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나라의 보수당이 자유와 선택을 주장해야 될 제 보수당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대체 고용권 하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노조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노조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 바람에 모든 다른 노동자들이 그걸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미국에는 지금까지 200몇십 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국회의사당에서 팔싸움이나 몸싸움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 사람이 점잖아서 그럴까요? 천번에 우리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잖아요.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의 기능이 세 가지. 하나는 정당의 기능, 하나는 첫째는 선거 이게, 그다음 충원 기능이 엘리트를 충원해요. 세 번째가 정당 기능이, 정책 기능이. 대통령 중심제는 내각체하고 대통령제의 차이인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수시로 국회의사당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당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론에. 그러니까 옥두각시.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 그러니까 패싸움.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사당 내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자유를 뺏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제가 이 교육, 노동,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보수의 역할이 이게 보수의 철학하고 위배되는 제도들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참패한 이유는 야당은 보수의 이념에 맞는 정책들을 계속 내려는데 그쪽은 하나도 안 내려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여기서 실망하고 지금은 미래를 갖다가 여기다 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거죠. 보수 진보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같은 건지. 그래서 이 진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제시를 반대를 못하고 제안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비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이 좀비 정당이 극복될 수 있을지 전혀 지금 또 정쟁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가 영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념에 맞게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이 시작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